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삼신할매, 삼승할멈, 많습니다만, 음, 어, 삼신할망이라고 할게요. 다 같은 뜻이니까. 선생님 생각에 좀 더 원래의 뜻에 가까운 게 삼신할망이 아닐까. 지금 그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동해용궁 아기씨가 자라서 이제 자라는 과정, 그리고 이제 무트로 나와서 삼신할망 역할을 하는 과정, 혼란 속에서 새로운 할망, 즉 명진국 아기씨 등장. 두 할망의 이 갈등과 경쟁과 그리고 질서 잡힘 해서 이제 어, 새로운 삼신 할망이 정리가 되고, 옛 할망은 저승으로 가서 죽어나기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죠. 음, 크게 이제 서너 가지 이야기가 엮여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단지 그래서 음, 명진국 따님이 삼신할망이 되었군. 아유 재밌어라.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겐 그 정도로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고,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이 예, 이 시기에 알고 또 알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이야기에 깊이 배어 있는 뜻, 의미, 당연히 우리 구조 공부를 했습니다. 구조, 그리고 내가 배울 점, 가치 이런 것도 우리는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하고 있고. 어,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두 삼신 할망들이 자라는 과정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예, 하고 들어가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두 삼신할망, 두 아기씨의 부모님들, 동해용궁 부모님, 그리고 명진국의 아버지 부모님, 두 부모님, 둘 다 아이를 기를 때 너는 못되게 자라라. 그렇게 기를렀을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너는 나쁜 짓을 일삼아라. 너는 남의 거 함부로 다루어라. 이런 가르침을 받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동해용궁 아기씨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쁜 의도로 길을 쓸 리가 절대 없는데, 좋은 뜻으로 했을 텐데, 애지중지, 금지오격.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어, 그걸로 이제 우리 한번, 지금 여러분 금쪽이 이야기 다들 알고 있죠? 금쪽이 이야기 들어봤죠? 왜 금쪽이들이 그렇게 자랐을까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랐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 다들 우리 태국 사람들 선하고 착하게 잘 자랐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다 부모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을 살며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쳐 부모님이 되었고 여러분을 낳았을 테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뭔가 가치관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제 기르는 방식도 달랐을 테고.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즉 부모님 여러분 어떻게 기르셨나,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봐요. 선생님이 이제 설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최대한 균형감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선생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음, 혹시라도 뭐좀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어, 자신의 성장 과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엥? 뭐야? 아, 됐다. 됐다. 방금 만들어가지고, 방금 완성해가지고, 좀 실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해봅시다. 이거를, 선생님이, 어, 채팅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답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어, 이 기회에 여러분들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어, 봅시다. 그리고 혹여라도 잘못 자랐나 이런 생각하지 않게끔 선생님 신경 썼는데 다들 여러분 부모님 사랑과 정성을 다해 기르셨을 테니까. 그런데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듯이 부모님들도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죠? 선생님도, 부모님도 다 좋은 뜻으로 했을 텐데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꾸짖거나 뭐 흉보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런 마음 가져서 안 됩니다. 아, 또 여러분들 언젠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거의 다 부모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낳고 또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기르겠죠. 근데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길렀는데 동해에 온 거 아기씨 나오면 큰일 아닙니까? 금쪽이가 태어나면 정말 낭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 어떤 데 좀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너무 좀 뜸을 많이 들였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지 걱정이 될 정도로 뜸을 많이 들였네. 근데 한번 봅시다. 준비됐죠? 자, 갑니다. 들어가서 우리 보통 설명 답하듯이 하면 됩니다.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썼죠? 자,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객관적인 안목으로, 객관적인 태도로 답변을 합시다. 하다가 모르겠으면 물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 헷갈린다. 그 말 같다. 얼마든지 선생님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질문하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해당 사항이, 어, 관련된 게 없으면은 하면 되나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51대 49로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쪽이 또 없어. 그거는 몇 개 있긴 한데, 아예 진짜 관련 둘 다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선생님, 저도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안 체크하고 냈거든요. 혹시 괜찮을까요? 아, 그래. 아,
기타 항목을 만들 걸. 어, 없으면 그럼 일단 비워 넣어 보세요. 네. 선생님, 혹시 완전 관련이 없는 거면은 그냥 쓰지 말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거에 표시를 할까요?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쪽을 했으면 싶은데, 예. 네, 정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관련이 없다 하면 안 해도 되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관련 있다 싶으면 그쪽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딱 반을 딱 가르듯이 잘하진 않았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대부분 잘하는데, 일부러 선생님이 두 가지만 딱 제시해서 중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야 좀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해본 거예요. 14명 다 했네. 고마워요.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여러분. 어, 그러면, 음, 일단, 잠깐만요.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혹시라도, 나를 흉보시는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말을 못 합니다,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선생님, 오랫동안 아이들과 지냈고, 부모님들 만났고, 교사들을 뭐라고 양성해야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 30년 넘게 음, 나름대로 이 길을 걸어와서 특정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감정적인 말을 하는 수준은 이미 벗어났어요. 이해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공감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 답변은 이 답변이 다들 길어서 누가 무슨 답변했는지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고 통계만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안 보여줄 수도 있고요. 통계, 그러니까 이름이 안 드러나는. 그건 그렇고 일단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해봅시다. 음, 자기의 생각에 내가 1번 첫 번째 답을 많이 했다는 사람이 있을 테고, 손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답을 많이 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 테고, 뭐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 비슷비슷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처음 해서 나도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며칠째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 어른들,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 편했는데 지금 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자니까 좀 조심스럽군요.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뭘 준비했는데 한번 보자. 이- 어, 지금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뭘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거 아니고 어디 갔어? 이걸 봐야 되겠고. 있구나. 이 뒤에 숨어 있으니 뭘 알 리가 없지. 자, 어, 이것도 아니고. 막상 하려니까 엄청 조심스럽네. 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음, 지난번에 참, 예전에 그 체험학교 때 아침에 잠깐 하긴 했어요. 체험학교 때. 작년 체험학교인가? 체험 교실 때, 체험 주간 때. 그래서 몇몇 사람 기억날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뭐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해보자. 쉬운 것부터 합시다. 너무 뜸을 들인다. 이거, 자, 이 답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요. 이거 공유가 어디 갔어? 공유. 자,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곳에서 더 많이 자랐을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자랐겠죠. 근데 주로, 주로 뭘 더 많이 갖고 놀았나? 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여러분 놔두고 이런 걸 주로 갖고 놀 때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정서가 형성될까? 어떤 정서가 형성될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 세계가 만들어질까? 어, 이 중에 음, 모래더미와 레고 더미를 합시다. 파란 쪽에 있는 건 모래 더미라고 빨간 쪽에 있는 건 레고 더미를 합시다. 이걸 갖고 놀 때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어 그러니까 좋아 쉽게 말할게. 요거 계속 보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자 이걸 이렇게 많이 갖고 이런 걸 갖고 놀 때 계속 논다 합시다. 놀 때 어, 손을 많이 쓰는 손과 머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팔, 다리, 몸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겠죠. 어느 쪽을 많이 쓰게 되는지 짐작이 되죠. 그죠? 어,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 둘 다 혼자 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거 없어요. 근데 주로 혼자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혼자 해야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같이 하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겠죠? 동의됩니까? 그죠? 네. 어, 그걸 자, 어느 쪽이 그런지는 뭐 보면 알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잠깐 화면을 공지하고. 모래 더미와 놀 때는, 머리 더미에서 놀 때는 모래를 요렇게 하면서 노나요? 그렇게 하면, 그래, 머리 다루기 굉장히 힘들죠. 그죠? 이렇게 하면 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놀죠? 이렇게 다지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근데 레고를 그렇게 놓을 수 있나요? 레고를 이렇게 놓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 뭐, 물론 장난 삼아는 할 수 있지. 내 더미 가서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별로 의미 없죠. 레고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 레고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프라, 프라모델. 아주 정교하게 하나씩 하나씩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교하게 할 때, 정교한 활동을 하려면 판단,
순간적인 판단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쪽을 감당하는 게, 우리 뇌 공부를 예전에 한 사람들은 알겠고, 안 한 사람들은 모를 텐데, 이거, 그래도 대충은 알죠? 자, 보세요.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는 뇌가 전두엽입니다. 맞습니까? 전전두엽입니다. 특히 전전두엽입니다. 움직이고 행동하고 균형을 잡고 또, 예, 몸을 쓰게 하는 활동은 물론 당연히 전두엽도 역할을 하지만 주로 이 뒤쪽 소뇌가 감당합니다. 소뇌. 소뇌, 그리고 뇌줄기. 지난번에 뇌 공부 잠깐 했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고를 많이 만지면 어느 쪽 뇌가 발달한다? 이 앞뇌가 발달해요. 이마뇌가. 레고나 모래더미, 웅덩이 숲에서 뛰어다니면 이 뒤쪽에 발달합니다. 소뇌 쪽이. 실은 이 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몸을 전체 모래더미 숲에서 뛰어다니고 웅덩이 개울가에서 천멍거리면 뇌 전체가 발달합니다. 뇌 전체가. 이 소뇌를 더 잘 활용해서 뇌 전체가 발달. 하지만 레고 더미나 프라모델이나 또 뭐죠? 모자이크 같은 걸 하게 되면 활동이 무척 작아져서 손해를 쓸 일이 없어요. 손해를 쓸 일이 없어요. 일어나 움직여야 손해가 움직여지는데 쓰이는데 일어나 움직이 않는 이상은 손해는 물론 정교한 운동 조직할 때도 손해가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되게 여기서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잘 보세요. 보고 있나요? 여러분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날 보는지 마는지 모르겠네. 예. 이, 그, 우리가 인류의 발달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그죠? 진화 과정을. 점점 앞에 크던 턱이 줄어들고, 머리가 앞으로, 이마가 앞으로 전두엽, 뇌가 커지면서 턱을 괴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쭉 커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현대인으로 올수록 호모 사피엔스로 그리고 현대인으로 올수록 특히 외계인들로 가면 머리가 이딴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쪽 내 손의 턱은 정말 세모처럼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레고와 프라모델 같은 걸 하는 건 점점 현대인이 되어가는 거죠. 도시 사람, 시골이나 옛날 사람, 신석기, 구석기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야, 진화의 방향과 같네. 그러면 잘 자라고 있네. 레고를 갖고 더 노는 게 좋겠네. 이렇게 판단하기 좋겠습니다만. 그건 각자 판단하시고,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온몸을 쓰면서 놀이하는 것과 거의 머리만 쓰듯이 놀이하는 것은 분명히 길이 다릅니다. 그걸 어쩌다 한 번씩 갖고 노는 그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레고는 나쁘고 또는 모래더미는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물건 자체가, 그 놀잇감 자체가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이건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동해용공 어, 용왕님이 아기 씨를 너무 좋아해서 생일 선물로
레고를 산더미처럼 사줬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갖고 놀라고. 제가 선생님이 볼 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 이 선생님 기준이에요. 오해 마세요. 다음, 다음 걸 한번 봅시다. 다음 걸 뭘 볼까요? 절대 누구 흉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강조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 코끼리는 보지 마라 했더니 코끼리만 보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성과 사랑으로 잘 자랐어요. 자, 다음에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은 내 아이는 이렇게 길러야겠다 하는 생각이 잘 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시간 잘 도가네.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아, 자라 자라 해도 안 잡니다. 그래서 에이, 자고 싶은데 자라. 그러는 부모님 있고 무슨 소리? 지금 몇 시인데? 얼른 누워. 항상 정해진 시간에 꼭 자게 하는 또 환경 가정이 있겠죠. 이 경우 어떤 의식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가짐이 생길까요? 어, 얼굴이 어둡게 나오죠? 음, 눈부셔. 눈부셔서 안 되겠다. 아, 여러분, 아,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과 그때그때, 지금은 놔두고 어릴 때 중심으로 봅시다. 지금도 물론 해당되지만, 지금도 해당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꼭 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돼서. 정해진 시간에 잔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딱 그, 시간 몇이 되면 그 날마다 그게 반복된다는 뜻이죠. 똑같은 게.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자, 반복되면 어떤 마음가짐이 될까요? 반복되면 지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반복되면 지루하죠. 근데 반복하지 않으면, 반복을 하지 않으면, 들쑥날쑥하게 되면 그 행동이 몸에 스며들까요? 예, 스며들지 않아요. 스며들지 않아요. 그죠? 스며들지 않아서, 습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준군 뭘 그렇게 열심히 쓰나요? 뭐 쓰는 게 있어? 뭘 쓰고 있나요? 조금씩 필기한 건데, 그냥 어? 안 할. 근데 조금씩 생각나는데 필기한 건데, 아, 생각나는 거.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뭐, 다른 걸 하나 싶었어요. 어, 일단 선생님 이야기 잘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정해진 것을 날마다 되풀이하면, 당연히 그 시간 되면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은 예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예측 가능합니다. 오늘 9시 잤으면 내일도 어릴 때부터 계속 9시에 잤다 합시다. 사실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자야 됩니다. 뇌의 발달 과정상. 7살 이전에는 7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12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렇게 자본 사람, 어릴 때, 잘 잤습니다. 그렇게 자는 사람들은 정말 잘 잔 겁니다. 7시, 8시, 9시 되어도 안 자고 10시, 11시 되어도 저기 24시 편의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24시 대형 쇼핑몰에 11시에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옛날에는요, 선생님 어릴 때는 12시에 울리는 괴종 소리가 있거든요. 12번 울리는 그 소리 듣는 순간, 어, 그, 끌려갑니다. 그 소리 들리는 순간, 어디로 끌려가냐? 저승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12시 종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12시 종소리 들리기 전에, 아니, 들을 수도 없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는 8시, 9시 되면 잤어요. 우리 집 9시 되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6시 되면 다 일어났어요. 12시라는 시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12시 넘으면 귀신들이 다니기가 좋았어요. 밤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할매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도깨비들 막 돌아다녔거든요. 몰랐죠, 여러분? 옛날엔 다 그랬는데 안 자니까 사람들이 불 켜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얼굴 마주칠까 봐 사람들 겁먹고 자기들이 싫어할까 봐 안 다녀요, 요새. 산 꼴짝이 가면 있을까 몰라. 하여튼 그 재밌으라고 한 말이고. 어쨌든 잠자는 시간 불규칙적일 때는 규칙에 대한 감각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꼭 지켜야 할 게, 꼭 잠자는 거 하나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걸 강조하는 집안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하는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다르죠.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워낙 먹기 싫어하니까, 아토피가 있는 경우는 예외. 그건 예외.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닌 이상은, 어릴 때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게 한다거나, 먹기 싫은 걸 먹지 마라 해서 김치, 채소는 입도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꼭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게 없어져 가요. 그렇겠죠? 규칙이라는 게 없어져 가요. 그냥, 좋아하는 거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말 있나요, 혹시? 이해 다 됐죠? 조금 더 할게요. 할 게 많은데, 아, 여러분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어른들은 엄청 재밌어 하던데, 여러분은, 어, 별로 치네. 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요 파란 쪽으로 자랐더군요. 아주 선생님 봤을 때는, 바람직합니다. 근데 빨간 쪽으로 자란 아이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뭐 직장을 나가시거나
또 양육을 좀 힘들어 하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좀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근데 요즘 참 이 선생님이 보면 젊은 부모님들 보면 아이 기르는 돌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일단 체력이 안 돼요. 너무나 체력이 안 돼요. 산에를 안 가. 헉헉거리며 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거나 하여튼 뭐 그래요. 봤을 때는 음식을 골고루 안 먹어서 칼슘이 칼슘이나 특히 채소를 안 먹어가지고 채소를 너무나 안 먹은 나머지 장이 굉장히 약해. 어, 장벽이 나중에 공부하게 될 텐데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부서져요. 근데 그걸 메우는 거, 장벽을 메우는 장벽이 세면 부서지면 그걸로 몸에 있는 그 특히 이제 장을 지나가는 대장을 지나가는 건 다 변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걸로 새요. 새면 피 속으로 노폐물이 들어가요. 예. 배설되어야 할 노폐물이 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쉽게 짜증을 냅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뭐라고 할까 신경질적이 됩니다. 맑고 그걸 장벽을 보호해주고 장벽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게 다 채소에 들었어요. 채소. 특히 브로콜리. 근데 안 먹어. 좀 지나친 표현을 하자면 아예 하지 말자. 괜히 그렇게 할 것 없고 선생님이 자꾸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체력이 약해지면 아예 보기 힘들어요. 끈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맡겨야죠. 시- 직장 생활 안 하는데도 맡긴 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선생님 잘 가르치네, 못 가르치네, 이제 카페에 모여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안 됐어요.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이들 나중에 커서 잘 기르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산길을 올라가고 팔다리가 튼튼하고 그래야 끈기와 그 집중력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어, 양육비가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면 부모님이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안타깝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참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가장 좋고 우리 사회는 어머니들이 적어도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까지는 집에서 돌보는 것을 문화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랬으면 합니다. 다음, 다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우 중요한데, 글자와 숫자를 언제 배우는 게 좋은가? 이거는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자. 글자와 숫자는 어, 글자 배우는 때 언제가 좋을 것 같아요? 어, 1번 어, 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좋다. 2번 본인이 원할 때 배우는 것이 좋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다들 1번을 선택했나요? 2번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좋아요. 여러분은 언제 배웠나요? 1번, 2번. 다들 1번. 그래요. 좋아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서 배웠겠습니까? 가르쳐 주니까 배웠겠죠. 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기하학 좀 설명이 긴데, 음,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 한번 하나 써 보일게. 써 보일게요. 있는 공에서 이걸 합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무엇일까요? 마이크 켜고 이게 뭐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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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좀 선생님이 짓궂게 말해 보겠습니다. 짓궂게 말할 테니까 뭐 오해는 없기를 놀리는 듯이 말해도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꽃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꽃이면 이건 뭐예요? 예, 해, 예. 음, 이게 해인 순간 선생님은 타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이게 해면은 선생님은 순식간에 부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뭘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글자요. 꽃이라고 써져 있는 글자요. 꽃, 글자. 글자. 꽃이라고 읽는 글자. 그렇죠. 이게 만일 꽃이면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태국 사람이 이걸 보고 꽃이라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꽃이 아닙니다. 이건 꽃이 아닙니다. 이건 해가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꽃은 저기 정원에 있어요. 정원에 있어요. 정원에. 그리고 저기 길가에 있어요. 해는 하늘에 있고요.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통장에 숫자로 찍혀서 그걸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폐돈도 벌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이건 꽃이 아니에요. 돈도 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린 꽃, 돈, 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합니다. 꽃 좀 사오세요 하고 종이에 적어주면 꽃집에 가서 꽃 사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매개물, 전지현 또 입 안 가린다. 지현아, 마이크 켜봐요. 죄송합니다. 그래, 사과를 해. 다른 사람한테 신뢰야. 그거, 그걸 안 배웠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 아, 어,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것이 전혀 실제가 아닌데도 실제를 곧바로 연관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실제라는 말로 자꾸 믿기 시작하면, 뭐 예를 들어 과학 잡지, 선생님이 받아보는 과학 잡지 이런 거 막 보면 내가 마치 이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읽고, 와,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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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밌어, 재밌어. 실제로 알죠? 물어보면 알죠? 그런데 실제로 가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뭐, 개미와 노는 방법에 관한 책을 엄청 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개미하고 정말 잘 놀까요? 개미에 관한 책을 전혀 읽은 적이 없지만, 저기 땅구석에서 개미랑 하루 종일 논 아이하고 누가 더 개미를 잘 알까요? 한 번, 이런 아이가 있다 합시다. 어, 풀벌레를 처음 본 아이가 실은 어떤 풀벌레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이렇습니다. 일단 곤충 도감을 가져옵니다. 곤충 도감에서 찾습니다. 곤충 도감, 비슷한 게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얘가 정상으로 보일까요? 비정상으로 보일까요? 비정상. 이 책은 엄청 자세해서 풀벌레가 없어요. 없는 풀벌레가 없어요. 그럼 얘는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책이 기준이고 실제는 비교 대상이 돼버려요. 즉, 글자를 실제처럼 여기고 글자를 기준으로 지식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지식 갖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실제 세계는 본 적도 만질 적도 가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지식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그건 다 그냥 책의 내용을 증명해 보일 무엇인가 도구들이에요. 그게 실제가 아니야. 책이 실제야.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 말?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예. 책으로 세상을 만나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하찮게 여기기 쉬워요. 그리고 그 지식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면 대화 상대로 못 여깁니다. 대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들. 그, 내가 이거 예전에 자료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어디 있는지 좀 찾아야 되는 긴 하는데, 그런 걸 초독서증이라고 합니다. 초독서증, 하이퍼 뭐 렉시안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 책의 세계에 너무 빠져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같이 못 있어요. 논리 따로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바깥으로 안 나와요. 방에 있는 걸 좋아해요.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선생님도
책 엄청 좋아하는 거 잘 알죠? 책, 뭐 아마 좀 한 만 권은 넘지 싶은데, 책을 사는 것도 좋아하고 읽는 거는 더 좋아하고, 하지만 아무리 좋아해도 어릴 때는 책을 못 읽게 합니다. 그 이유가 실제 세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글자를 다 알고 가면, 책을 다 읽고 가면 선생님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 내가 다 아는데, 선생님 이상하게 가르치시네. 그거 그렇게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꽃피노키오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름이 푸른숲 학교였는데, 책을 너무 많이 읽은 아이가 있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책 많이 읽은 걸. 어쨌든 그 아이가 옛날 이야기를 옛날 얘기 모르는 게 없어요. 머리가 정말 좋아서 거의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야기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어, 고개를 9개 넘어야 되는데, 뭐, 한 개를 덜 넘었다. 이러면 그 친구, 그 조의현이라는데, 선생님 하나 덜 넘었어요. 꼭 말해요. 내가 실수로 왼쪽으로 가면, 아니,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야기에 빠져들까요? 빠져들지 못할까요? 그 아이는 이야기에 빠져들지 못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호랑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와 만나지 못하고 계속 선생님만 관찰합니다. 어, 그래서 이 가상의 세계에 빨리 빠져들어요. 실제 세계, 누가 실제 세계에 오래 머물고 누가 가상 세계에 빨리 들어가는가,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의도하든 안 하든. 또 봅시다. 한두 개만 더 보고 이제, 그래, 이것도 한번, 답변이 서로 다르던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선생님 너무 일방적으로, 좀 뭐랄까, 일방적으로 말하는 듯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최대한 공통 부분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여러 캠프, 여러 체험 공간, 여러 여행지를 다니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저기 그 예전에 저 하남에서 할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그 가족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빠들은 더더욱 그런 걸 봤어요. 주말마다 다녀요. 주말마다 다녀요. 그런 이제 다니는 걸 좋아해서 다니는 수 있는데, 주말마다 여행지를 체험 공간을 다니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 아이들 월요일 날에 오면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애들이 상당히 지쳐 있어요. 기운이 빠져 있어요. 붕 떠 있어요. 집중을 잘 못해요. 반쯤 넋이 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정반대예요. 에너지가 넘쳐서 나 뭐 봤어? 어디 갔어? 이게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뭔가 안정감 있고 평온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들떠 있거나 아니면 확 가라앉아 있거나. 체력의 문제겠죠. 또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저 애들하고 서해안 갯벌로 가보자 하고, 그때 일종의 통전 여행이죠. 빈 여행 가려고 하니까
아까 그 아이가 또 그 말 했어요. 가봤어요, 거기에. 별 거 없어요. 그렇게 말. 별 거 있는데 그 아이 눈에는 안 보였겠죠. 또 선생님이 의도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접근하지 않았겠죠. 근데 부모님들은 대개 어른들이어서 그곳의 의미를 알고 그 활동의 가치를 알고 또 좋은 경험을 하게 하려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수준이 아직 아니에요. 의식 수준이.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고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지. 그 공간의 의미, 그 공간이 주는 그 어떤 그 나에게 주는 선한 영향들, 좋은 영향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한다고 믿는 거는 부모님이 자꾸 말하다 보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겠죠. 또 그렇게 의식이 빨리 발달해서도 안 돼요. 어릴 때는 어리면 어릴수록 몰라야 됩니다. 또 그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계속 평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힘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힘보다는 내놓는 발산하는 힘이 아주 세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들겠죠. 뭐 그건 그렇고 또 두 번째, 어 이거는 또 다 크면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경향이 있어요. 어릴 때 워낙 많이 다녀보고 안 해본 거 없고 안 가본 거 없고 모르는 거 없고 그렇게 자랐을 경우 점점 어떻게 되냐? 즉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있어. 좀 과장하자면 해보는 거 다 해봤어. 원하는 거 다 해봤어. 그럼 딱히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딱히 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없어요. 웬만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그 또 자원 자학 받아서 생길 수는 있지만 열이면 아홉 열이 이젠 좀 그만 다니고 싶어. 뭐 세상 내가 다 알았어. 해서 의욕을 잃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의 공통적인 것이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어찌 되겠지라거나 기껏해야 그냥 나도 부모님처럼 아이들을 마음껏 다니게 하려면 뭐 경제적인 형편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것이면 더 좋겠군. 공무원이 좋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희망 직종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도 필요하죠. 건강하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공무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뜻을 가진다면 찬성, 환영. 하지만 단순히 안정된 직장, 9시에 출근, 5시 퇴근, 마음껏 4시간 갖기. 요것에 필이 꽂혀 있는 이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딱히 가치 있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 무기력해지고 또 의욕이 없어지고 그냥 그래서 뭐가 될지 또 뭐 어디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만큼 우리 사회는 활기를 잃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좀 과한 표현이긴 한데 밋밋한 삶으로 만족한 게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삶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내가 봤을 땐 도전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돈키호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뭔가에 필이 꽂혀서 미친 듯이 몰두하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아니고는 거의 다 사라졌어. 블랙홀처럼 게임으로, 스마트폰으로, 아이돌로, 히키코모리 그림 뭐지? 원둔자라고 뭐라 그러나? 방에 갇혀서 안 나오는 인물들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활기찰 리가 없죠. 지금 선생님이 말한 여러 가지들을 보면 우리 사회는 파랗게 되어가고 있나요? 빨갛게 되어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어, 아직까지 오늘 화요일이죠. 수 목요일까지 계속 이제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오늘은 되게 경향성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자랐나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레고를 갖고 놀고 자는 시간에 불규칙적이고 채소 안 먹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너무 많이 다니고 이런 아이들을 부정적으로만 표현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반대편 아이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찾으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나 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이 둘 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선택하는 것 같아요. 레고를 갖고 놀 때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가 있어요, 때가. 글자를 배우는 때가 있듯이. 글자를 일찍, 글씨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으로서는. 맞습니까? 글자를 모르면 이 문명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글자는 반드시 알아야 필수 교양인데, 필수 교양이라 해서 3살, 4살 아이들에게부터 글자를 가르친다. 여러분, 그 어린이 그 서점이나 특히 그 대형 할인점 그 도서 코너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0, 1세 한글 다가가기 이런 게 있어요. 1세, 3세 고시반 이런 게 있어요. 어쩌자고 그런 용기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있어요, 실제로. 찍어놨어요, 사진으로. 그게 좋은 일인가? 제 때에 맞게 글자를 배우고, 제 때에 맞게 레고, 제 때에 맞게 어, 자고, 이런 게 안 되면 예, 생기는 문제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습관이 잘 잡히려면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했잖아요. 그죠? 반복하는 거, 어제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새롭게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 좋아요. 지금, 거의 1시간 20분 가량, 혼자서 선생님 말하고 여러분은, 지루하게, 하여튼 앉아서 선생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보는 친구가 있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 안에 이 무거움을 가지는 힘, 끈기,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지금이라도 길러야 돼. 지금 놓치면 성인대가 고치기 엄청 힘듭니다. 자, 어, 다 됐는데, 이것만 한번 보고 정리하고 내일 또 이어갈게요. 화면, 보세요. 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여러 번 해서 아는 사람 알 텐데, 그래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답변한 것을 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걸 잘 보세요. 이 이쪽 세 개가 있고 이쪽 세 개가 있습니다. 이쪽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어, 여러 아까 이야기 보여줬던 그 예들을 바탕으로 이거 한번 봐요. 이쪽과 저쪽은 어떤 점이 차이가 나냐면 이쪽은 여기로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거고요. 여기는 저쪽으로 발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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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다른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쪽은 자 저마다 햇님, 별님, 꽃님, 땅님 뭐 이러도 어, 우리 모두 여기에 집중해 봅시다 해서 여기는 자 여기서 1번이라 하고 이걸 2번이라 합시다. 1번과 2번 중에 공통 분모를 잘 만드는 공간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손으로 해보세요. 말이 어렵나? 공통의 영역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직 답을 아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거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답하네. 좋아. 그 개별성이 더 잘 발달하는 것은 네, 어렵죠. 선생님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답변 잘하네. 여기는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함께 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게 잘 되는 사람. 자, 좋아요. 혼자 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혼자 하는 게. 그럼 다시 질문. 함께 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좋아요. 그러면 이쪽은 모이는 게 잘 되고, 이쪽은 각자로 뻗어나가는 게 잘 된다고 해서, 여기는 개별성이나 또, 어, 이 개별성이 발달하고, 여기는 개별성보다는 함께 하는 게 더 잘 돼서, 여기는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게 잘 돼. 여기는 혼자 하는 게 잘 돼. 혼자 하는 게 잘 돼.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여러분, 이건 답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혼자 하는 것도 잘 돼야 되고, 함께 하는 것도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함께 하는 건 잘 되는데, 혼자 하는 건 못한다. 안타깝죠? 반대로 말했나? 어. 어쨌든, 어느 한쪽만 잘하고, 어느 한쪽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번과, 그런데 1번을 잘 기르는 게, 이쪽을 잘 기르는 게, 아까 파랑인가요? 빨강인가요? 파랑 1번, 빨강 2번이라 합시다. 이걸 자르는 게 파랑일까요? 빨강일까요? 아직 생각 안 됩니까? 몇몇 사람 손안 드네요. 이쪽이 잘 되는 게 파랑 쪽일까요? 빨강 쪽일까요? 다 손들 때까지 기다릴 건데 손가락이 안 보여. 좋아요. 이쪽이 잘 되는 건 당연히 빨강이겠죠. 빨강은 이쪽 힘을 잘 기릅니다. 파랑 힘을 안 기르는 전혀 파랑 힘이 없으면 빨강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그 사회는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유, 오늘 굳이, 네, 어쨌든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여러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거 하긴 처음이어서 예전에 잠깐 하긴 했지만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리고 계속 혼자 말하고 여러분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신경이 매우 쓰였는데 그래도 잘 집중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오늘 선생님 이야기하는 좀 이해가 됐나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왜 산에 가는 거, 바깥에 나와서 뛰어다니는 거, 이걸 강조하는지 이해했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때는 어떤 때냐? 지금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또 책을 많이 읽는 불행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산과 들, 겨울을 뛰어다니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책 속에서 그 할 때마다 좋아해야 되고, 바깥으로 나와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근데 나와서 그 쉬는 시간에 보면 어렸을 때 바깥에 뛰어다니는 사람들만 나와서 뛰어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습관이 잘 들은 거죠. 어렸을 때 나가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파랑을 키워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면 피곤하고 힘들고 특히 여름에는 땀나고 땀나면 찍찍해서 다음 활동하기 불편하고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바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몸이 먼저 튀어나가 버려요. 몸이 먼저 튀어나가 버려요. 왜? 워낙 그렇게 자라가지고. 쉬는 시간을 길게 주면 뭐합니까? 안 나오는데. 말하다 보니 꾸짖는 말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몸을 많이 쓰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인데 하- 여러분 꾸짖고 있네.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죠? 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놀고 있으면 그렇게 보기 좋아요, 선생님은. 그냥 눈에서 꿀이 흐릅니다. 그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 줌 주간에는 특히 나갈 일이 없어요. 쉬는 시간도 짧고 계속 모니터 쳐다보고 선생님한테 말이나 듣고 불행한 경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최대한 극복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고 방 안에 있지 말고 산책도 하고 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알았죠? 그래. 내일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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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